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채널 들을수록입니다. 오늘은 박정자님의 고민을 나누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자님은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최근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새벽 2, 3시쯤에 꼭 눈이 떠진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그 뒤로 다시 잠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다 보니 낮에는 기운이 없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네요. 박정자님의 사연 직접 편지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박정자라고 합니다. 젊을 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루 이틀 못 자도 금방 회복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녁에 분명히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 꼭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눈이 딱 떠집니다. 그 시간에 한 번 깨면 다시 잠을 청해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요.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내일 할 일, 건강 걱정, 자식 걱정까지 떠올라서 더 잠을 설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박정자님의 고민이 정말 절실하게 전해지네요. 사실 이런 경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면서 깊은 잠의 시간이 줄어들고 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생활 습관과 작은 팁만 바꿔도 훨씬 편안하게 다시 꿀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박정자님의 사연을 중심으로 자다가 꼭 깨는 이유와 다시 잠드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새벽에 자꾸 깨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와 함께 오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깊은 수면 단계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쭉 잤는데 지금은 중간에 자주 깨는 겁니다. 둘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방의 온도가 조금만 춥거나 더워도 혹은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특히 요즘같이 밤낮 기온차가 큰 계절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셋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코, 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혹은 위장이 불편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경우에도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갑상선 문제 같은 기저질환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새벽에 자꾸 깨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깬 후에 어떻게 다시 잠드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5가지입니다. 첫째, 시계를 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깼을 때 무심코 시계를 확인합니다. 아, 새벽 2시네? 이제 겨우 2시간 잤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뇌가 각성 상태로 바뀌어요. 잠을 못 잔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깼을 때는 시계는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째,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은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 오히려 잠이 더 멀어집니다. 누워서 계속 뒤척이는 대신 차라리 조용히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단, 스마트폰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더 깨우거든요. 셋째, 호흡을 활용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4-7-8호흡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숨을 참았다가 8박자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긴장을 풀어주어 다시 잠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특히 발이 차가우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양말을 신거나 전기 찜질팩을 활용해 보세요. 따뜻한 체온이 유지되면 신체가 이제 휴식할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자다가 깼을 때 걱정거리만 떠올리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럴 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구나. 가족이 곁에 있구나. 이렇게 숨 쉬고 있구나. 이런 작은 감사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박정자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은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준비될 때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피곤했으니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쉬다가 졸리면 그냥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뇌가 각성 상태와 휴식 상태를 구분하지 못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제안은 잠자기 전 1시간 루틴을 만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9시부터는 불빛을 줄여주세요. TV, 스마트폰, 컴퓨터는 모두 끄고 방 안의 조명을 은은한 전등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세수 혹은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뇌는 이제 곧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음식과 관련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출출하면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찾으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숙면을 돕고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낮잠 습관이에요. 박정자님처럼 새벽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은 낮에 졸음이 몰려와서 길게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면 밤에 깊은 잠에 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낮잠은 꼭 필요하다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알람을 맞추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녁 늦게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고 체온이 올라가서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늦게 해가 지기 전에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걷기 30분만 해도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혹시 박정자님의 침실은 너무 밝거나 너무 덥지는 않으신가요? 수면에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또 방 안이 너무 건조하면 코가 막히고 숨쉬기가 불편해져서 자주 깨게 됩니다. 가습기를 두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침실은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위에서 TV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뇌가 침대를 활동 공간으로 기억하면 눕는 순간에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새벽에 깼을 때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지? 혹시 병원 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아이들 문제는 어떡하지? 하고 끝없는 걱정이 떠오르죠. 이럴 땐 걱정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잠자기 전 10분 동안 오늘 있었던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적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두면 뇌는 이미 정리했으니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벤더 향 같은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거나 조용히 흘러나오는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파도 소리, 빗소리, 새소리 같은 잔잔한 소리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다시 잠이 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박정자님께서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다시 꿀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정자님처럼 새벽에 눈이 딱 떠졌을 때 그 순간 바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깼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깼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눈이 떠지면 곧바로 불안부터 느낍니다. 아, 또 깼네? 큰일 났다. 오늘 하루 또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뇌는 바로 긴장 모드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깊은 잠과 얕은 잠이 반복되면서 누구나 잠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금세 다시 잠들어서 기억조차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괜찮아. 누구나 깰 수 있어. 다시 잘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생각보다 이 작은 태도 변화가 긴장을 풀고 다시 잠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호흡법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4-7-8 호흡법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4박자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7박자 동안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8박자 동안 아주 길게 내쉽니다.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뇌가 안정되고 맥박도 차분해집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졸음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빨리 자야 되라는 생각을 버리고 호흡 자체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 방법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발끝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살짝 주었다가 툭 풀어줍니다. 종아리에 힘을 주었다가 툭, 허벅지에 힘을 주었다가 툭. 이런 식으로 발에서부터 허리, 어깨, 팔, 손가락, 그리고 얼굴 근육까지 차례대로 긴장을 줬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다시 잠에 빠져들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 짧은 명상과 시각화입니다. 깼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눈을 감고 편안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잔잔한 숲길,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추억 속 장소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바람 소리, 햇살, 향기를 느껴보세요. 이 시각화 명상은 불안한 생각을 차단하고 뇌를 다시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에서 억지로 뒤척이지 않기입니다. 누워서 20분 이상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불을 켜지 말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책을 몇 장 읽는 게 좋습니다. 단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나 TV는 절대 보지 않는 겁니다. 화면의 강한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더 빨리 깨어나 버리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작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사실 새벽에 깼을 때 떠오르는 건 대부분 걱정거리입니다. 내일 병원 진료 결과 어떡하지? 아이들은 잘 살고 있나? 생활비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을 키웁니다. 이럴 때 작은 메모지에 감사한 일을 두세 가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손주랑 통화해서 웃었다. 저녁에 맛있게 밥을 먹었다. 건강히 숨 쉬고 있다. 단순한 기록이지만 마음의 무게가 확 줄어들고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 환경을 살짝 바꾸기입니다. 혹시 방 안이 너무 건조하지는 않은지, 이불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깼을 때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도 좋습니다.
단 1, 2분만 환기해도 공기가 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다시 누웠을 때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잠들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 갖기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면 내일 큰일 나라는 불안 때문에 더더욱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잠시 깼다가도 누워서 몸을 편안히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꼭 깊은 잠을 다시 못 자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여유 있는 태도가 오히려 다시 잠을 불러옵니다. 박정자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깼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몸과 마음에 맞는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호흡법이 잘 맞고 어떤 분은 감사 일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비밀 열쇠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꿀잠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깨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며 얕은 잠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자주 깨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둘째, 생활 속 루틴이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 잠자기 전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늦은 시간에 음식과 음료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낮잠은 얼마나 자느냐, 운동과 침실 환경은 어떤가에 따라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침실은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깼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대처법입니다. 호흡법, 근육 이완법, 짧은 명상, 감사 일기, 환경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시도해 보면 새벽에 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편안히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꿀잠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큼 강력한 수면 조절법은 없습니다. 평일, 주말 가리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하면 뇌와 몸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내 몸의 시계를 정확하게 세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는 습관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정상화시켜 줍니다. 아침 햇살은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최고의 알람입니다. 박정자님처럼 새벽에 깼더라도 아침 햇빛을 꾸준히 쬐면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수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걱정을 줄이는 작은 의식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5분 동안 오늘도 잘 살아냈다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감사 두세 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기억하며 잠자리에 들게 되고 불안보다 안정이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네 번째는 잠은 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억지로 노력한다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좋은 습관을 지켜나가면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듯 준비된 몸에는 숙면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박정자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이미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방해하는 작은 습관과 불안을 걷어내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두 가지씩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박정자님처럼 나만 힘든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민은 아주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분들에게 꿀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밤 되시길 바라며 모두 편안한 꿀잠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을수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